사실 마지막 이제 솔로 컴백을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이 저한테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UMB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말 열심히 했던 그룹에서 데뷔를 했지만 물론 좋은 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도 하고 저한테는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끝이 있는 이런 뭔가 마무리가 있다라는 팀이었어서 어쨌건 그걸 보고 달려갔어야지만은 많이 되는 이제 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평생 갈 수 없는 그룹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있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그 최선이 저희한테 최선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말하는 최선이랑 좀 달랐어요. 이거는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유재석 선배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남들이 다 아는 노력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노력입니다. 근데 최선이라는 단어가 그 노력 이상, 그 노력 그 이상으로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가 최선이 되기 시작하는 최선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그런 노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저희끼리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단어에 걸맞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나 이럴 때 정말 뭐 말도 많이 해주고 혼도 내고 심지어 저도 혼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추억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UMB라는 그룹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됐어요. 네, 이제 이렇게까지는 저의 그룹 활동이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제 주제인 솔로 컴백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3이죠. 제 3의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사실 처음에 솔로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인생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그룹을 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룹이 잘 됐을 때 솔로라는 단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한켠에 아까 요만한 뭐 요만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덧 갑자기 눈앞에 이제 회사 측에서 외진아 솔로 준비하자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처음에는 우가 아니라 오였어요. 저한테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였어요. 내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스스로한테 조금 의심이랄까요? 약간 의문점이 들었어요. 너는 네 메인 파트가 춤이잖아. 근데 왜 솔로를 하고 왜 회사에서 솔로를 권유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회장님이 저를 사랑해서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면 의진아 너 너무 사랑해. 널 너무 아껴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솔로를 널 추천한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네, 물론 사랑한다고 평상시에 말은 많이 하죠.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쨌거나 회사에서는 저를 잘 되게 만들어야지 됐었고 저도 잘 되고 싶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겁이 났어요. 저는 춤인데 내가 노래를 처음에는 UMB 때도 조금 그랬던 게 제가 자신감이 많이 없었을 때였어요. 막 춤은 물론 어디 가도 다 이미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뭐 노래나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갑자기 호흡이 딸리기 시작하고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손이 이렇게 부스스 떨리기 시작하면서 동공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잃고 음악방송에서 그렇게 노래 잘 보면서 막 마이크만 들면 이렇게 팬분들 눈 하나하나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냥 감정 잡는 척하고 괜히 막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 컴백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데뷔죠. 솔로 데뷔를 하면서 또 그때 마침 저한테는 굉장히 은인 같은 트레이너를 만나게 돼요. 아마 뭐 굳이 제가 이분들 예전에 뭐 이제 인터뷰에서는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은인 같은 분들 만났다고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연치 않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솔로 컴백을 하기도 전이었는데 혹시 제가 예전에
트레이너를 받았을 때 저를 또 트레이너를 해주셨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한참 못 보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이진아, 너 그때 너가 안 됐던 부분 이유를 알았어.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와.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게 문제냐, 제가 어떤 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유일하게 춤을 출 때나 이럴 땐 호흡이 다 됐는데 노래만 부르면 호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너가 춤을 오래 췄다 보니까 몸이 춤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춤은 몸에 힘을 주고 텐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장르다 보니 어렸을 때 배틀할 때 항상 긴장될 때 저는 숨을 안 쉬고 춤췄던 버릇이 있어요. 근데 모든 아마 댄서분들이 그럴 거예요. 춤 많이 췄던 분들은 춤출 때 이런 댄서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호흡을 엄청 잡아요. 근데 이게 저는 습관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노래는 최대한 릴렉스하게 불러야 되는 장르인데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는 긴장을 하니까 잡는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일까요? 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답을 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굉장히 몸이 힘들고 목을 잃고 굉장히 절망적일 때 자기는 다시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왔다 보니 내가 그 동안에 안 된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생각이 났대요. 왜냐면 그때는 자기 타고났으니까 이거 왜 안 되지?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제시는 해줘도 해결을 못 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했다 보니 이 사이사이에 걸쳐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여기 어디선가 걸쳐 있었는데 연락이 한 거죠. 아, 난 이렇게 하니까 됐었다. 그래서 너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어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안 되던 게 그 하루 만에 됐어요. 정말 소름이죠. 정말 소름이에요. 그 몇 달 동안 해도 안 되던 게 그 하루 한 시간도 안 됐어요. 바로 하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스케일 이런 거 몇 달 동안 해도 안 되던 게 갑자기 그 한 시간 만에 또 돼요. 이런 게 점점 많이 생기다 보고 또 솔로 컴백을 한다고 들었을 때 아, 진짜 이 타이밍 진짜 잘 맞췄다 해서 또 녹음을 하면서 심지어 녹음실 내내 같이 와주셨어요. 녹음실 부스에서 그 프로듀서 형 옆에서 디렉을 같이 봐주시고 같이, 그러니까 물론 음악적인 느낌 자체는 이제 프로듀서님께서 봐주시고 발성이나 느낌 차이를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걸 통역을 해서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녹음을 이번 앨범이 다 녹음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그런 은혜, 엄청 그런 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앨범도 없었다라고 전 감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감히 여러분들을 또 못 만났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또 한 역할을 해주신 분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꺼내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불면증이라는 타이틀곡과 함께 이모션이라는 앨범이 나옵니다. 굉장히 돌아왔죠. 사실 그냥 컴백 이렇게 했어요. 될 거를 굳이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근데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기회가 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사실 진짜로 얘기 못한 부분, 그리고 또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또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들의 이런 과정들을 다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